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은 다시 우려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부터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시장이 불안합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주도주 중심의 선별화, 차별화 장세가 한층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셀트리온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요, 미국 시장이 2차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무려 6.9%, 다우가 나스닥은 5.27% 폭락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토요일 아침 다우지수는 그나마 플러스 1.9%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방어가 되고, 나스닥 역시 플러스 1.01%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하락이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급락세가 나온 다음에 십자 모양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이죠. 나스닥도 역시 밑에 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약간은 불안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2차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연준의 입장은 여전히 현재의 시장 랠리를 지속하고 싶은 이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여기서 다시 한번 폭락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안정을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양대 지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향후 미국 시장은 조금 우리가 불안하지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6월 12일 날 미국 영향으로 폭락세가 나왔지만 다행스럽게 막판에 좀 좁혔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2%, 코스닥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양시장이 모두 양봉의 모습으로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면의 모습을 볼 때는 코스피의 경우 상승 종목이 160개에 불과하고 하락이 720개입니다. 코스닥도 194개 상승, 하락이 1093이죠. 종목별로는 지금 상당히 차별화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시장이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대목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6월 12일 날 시장 방어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거래소에서는 방어가 된 것이죠. 외국인들, 기관들 다 파는 모습이 나왔지만,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또 외국인들이 방어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일주일치를 봤을 때 외국인들은 매도입니다. 4,400억 매도 우위.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압도적으로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2조 4천억이잖아요. 자, 그래서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무엇을 산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뭘 샀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전부 경기 관련 전통주들, 은행주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그나마 제넥신 정도만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면에 개인들이 판 종목을 보면요, 카카오, 삼성바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NC소프트,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의 주도 맥락인 바이오, 언택트, 그리고 2차전지, 이쪽은 다 지금 개인들은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삼성 SDI, 헬스케어,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 NC소프트, 이와 같이 바이오, 언택트 이런 쪽 중심으로 2차전지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 일주일간, 반면에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샀던 건 다 팔잖아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정도를 제외하면.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샀는데 개인들은 판 종목군들이 20개 종목 가운데서 7개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샀는데 개인들은 셀트리온 팔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의 매매 패턴을 보인 것이죠. 외국인과 개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샀는데 개인들은 판 것이 20개 가운데서 7개 종목이고, 이쪽 편에 반대로 외국인들 팔았는데 개인들이 산 것은 20개 가운데서 11개 종목이나 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들은 산다, 이런 이야기죠. 외국인과 개인이 지금 서로 거꾸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시장은 주도주는 누가 끌고 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이 그림은 제가 항상 여러분께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2번과 3번 시나리오의 중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 크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맥락이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2200포인트는 가봤단 말이죠. 가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과정인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 이 지루한 등락 과정이 나올 가능성인데, 물론 뭐 1900선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2000포인트하고 2200포인트 사이에서 좀 지루한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글로벌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또 이 사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지 않고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다시 하면서 제한적인 경제 활동으로 가는 이러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또 정책 효과는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자리 회복도 약간은 지연되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은 원래 완만한 회복, 좀 어려워 보이죠. 원래는 실적 부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돼야지 회복이 되고,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2200은 가봤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히려 지수 측면에서는 지루한 등락의 상황,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6월 하순까지는 괜찮고 7월부터는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데 7월이 아니고 조금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지루한 과정을 보이다가 한 번 더 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요일 시장에서도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압도적인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도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는 마이너스로 처지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LG화학은 낙폭이 거의 만회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예. 세 가지 맥락이 강력한 주도주다.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이것은 언택트 관련주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전지의 LG화학과 삼성 SDI, 이런 맥락이 되는데, 자, 여기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매겨 놓은 것은 1번은 가장 대장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바이오가 가장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4월 달에, 그래서 이 직전 고점을 가장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5월 들어서 이제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 LG화학과 삼성 SDI는 6월 들어서 이제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1, 2, 3이라는 뜻이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앞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면은 당연히 함께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조정받고 또 간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맥락의 주도주 맥락이다, 이런 판단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잘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도주 맥락이 함께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가 되겠죠. 또한 서로서로 순환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주 맥락의 흐름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셀트리온 쪽에 재료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상승 모멘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램시마가 임상시험에 착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학술지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마크 펠드만이라는 사람이 4월 달에 이미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TNF-알파,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 면역 치료제가 이 사태의 치료제로서 가장 적합하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자가 면역 치료제 가운데서도 임플리시맙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면 바로 셀트리온의 램시마라는 뜻이에요.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램시마, 셀트리온에,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현재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나온 모멘텀은 일본의 다케다 제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수 M&A 건이죠. 자,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셀트리온의 주 종목이 뭐냐면 자가 면역 치료제와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케다 제약에 인수를 한 사업 부분들은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제, 감기약,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만성적인 질환 치료제입니다. 특히 아시아가 앞으로 고령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 고령화 이꼴 뭐냐면은 만성 질환과 같이 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셀트리온의 이번 M&A 포석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후 셀트리온이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향후 이 네 가지 신제품이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매출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구도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이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미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나가는 상황 하에서 신제품이 가세를 하게 되면 셀트리온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램시마는 뭐 하는 거냐, 트룩시마는 뭐 하는 거냐, 허주마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램시마는 자가면역 치료제인데, 자가면역 치료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면역 세포가 자신의 조직을 구분을 못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막 공격하는 이런 질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고, 트룩시마는 혈액암이죠. 그리고 허주마는 유방암과 위암에 들어가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CTP17은 뭐냐? 뭐 어렵습니다. 머리 아픈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특집 성격으로 해서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제품이 있는 가운데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안착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측면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30만원, 지난 금요일날 장중에 30만 3,500원까지 나간 이러한 상황이죠. 마지막 3단계까지 보는데, 일단 우리는 2단계를 넘어서서 여기서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본 다음에 대응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단계 아직 못 넘어갔잖아요. 2단계 넘어간 때까지는 계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는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정 난도 해서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올 때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황이 종료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